예상하지 못했던 악재들이 나와야 큰 하락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시나리오가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오늘 좀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에 앞서 다음 주 10월 28일 날에 금요일 날에 다음 주 금요일부터 비트겟 제 비트겟 코드를 이용하신 여러분들에게 총 상금 500만 원 수익률 대회와 수익금 대회와 두 가지가 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수익률 대회와 수익금 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예상으로는 50명 정도가 참가할 듯 해 보이는데 레퍼럴 받은 전액 금액과 제 사비로 더 많이 추가를 해서 보통 이렇게 인원수 대비 50명 대비해서 엄청 많은 상금을 500만 원이라는 거는 많이 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1등 하셔서 하락장의 시드 좀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1등이 아니더라도 2등, 3등에게도 그 상금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 비트겟 코드로 가입해 주신 분이어야만 대회 참가가 가능하고 10월 28일 날에 최소 참가 시드는 350불입니다. 그리고 코드로 가입해 주신 분들께 제가 단타 매매를 할 때 진입 추천을 드리는 단톡방이 따로 있습니다. 왜 들어가는지와 왜 손절하는지 그 기준을 잡아 드리는 게 본방의 취지이고, 거기에 나오는 레퍼럴 수익률은 전액 대회나 저희 카톡방에 계시는 분들께 뿌릴 예정이고, 다시 돌려주는 그래서 이번 대회는 제 사비로 더 많이 넣었습니다. 자기 기준이 없이 매매하시거나 손절이나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따로 제 비트겟 종용 단톡방이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 고정란에 마커스 오픈챗 들어오셔서 1대1 걸어주시면 됩니다. 하루에 뭐 꾸준히 10만원이든 30만원이든 일당 매매처럼 계속 수익 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왜 진입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뭐 수익을 이렇게 챙겨 가십니다. 예. 그리고 제가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니까 왜 뭐 이 부분에서 조심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강의도 같이 해드리고, 수익률도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기 기준이 없는 분들은 좀 들어오셔서 하시는 게 좋고, 엎친 데 엎친 격으로 대회도 500만원 대회도 같이 한번 상금까지 탈 수 있는 기회가 10월 28일 다음 주 금요일부터 2주간 진행이 되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미래에 대한 악재가 숨겨진 악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예. 그래서 지금 앞서 얘기를 드리면,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14년 만에 최고치 경신. 그래서 똑똑한 채권 시장과 그러지 못한 주식 시장이다 라고 얘기를 일단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와 이게 금리거든요. 금리가 이만큼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채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라고 여기까지 그냥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세요. 예. 그리고 이 보라 색깔이 전 세계 주식 시장입니다. 회 색깔이 채권 시장입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것이 보이시죠? 예, 주식 시장보다 채권 시장이 더 큰 게. 그래서 기관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채권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무너지고 있다고 무너지고 있죠. 아까 수익률을 보시다시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좋죠, 당연히.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기 금리랑 단기 금리랑, 장기 금리가 높아야죠. 그래서 당연히 돈을 오랫동안 맡기는데 당연히 높아요, 장기 금리가. 이걸 장기 금리보다 단기 금리가 높은 게 이제 장단기 금리 차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3개월 10년의 연준이, 지금 보고 있는 차트가 3개월과 10년 연준이 가장 주목해서 보는 채권 금리 차이입니다. 이게 지금 역전되려는 직전이거든요. 단기 금리가 조금 더 높아지려는 그런 직전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면, 쉽게 얘기하면,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면 새로 발행되는 채권의 이자율이 높아지겠죠. 기존의 채권은 어떻게 되겠죠? 쓰레기가 됩니다. 쓰레기요. 알겠시겠죠? 쓰레기. 예, 여러분들이 3% 이자율을 가진 채권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내일이면 3.25%, 모레면 3.5%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뭐예요? 쓰레기죠, 쓰레기. 그런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된다? 하락하게 된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는 현재 양적 긴축을 하고 있어요. 그죠? 양적 완화할 때는 채권을 연방준비제도가 사줬는데 지금 양적 긴축을 하고 있으니까 사줄 사람도 없다. 그래서 채권 가격은 더더더 하락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만기가 들어오는 채권을 연장하지 않고 소멸시키고 있어요, 연준에서는.
그래서 미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걸 연준이 사주지를 않아요. 연준이 제일 큰 손인데 채권 이자율이 더 오를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더 오를 거고 연준이 채권을 안 사죠. 그럼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폭락이 된다. 그래서 얼마 전 기사가 영국에서는 양적 완화를 하고 있어요. 반대적이게 하고 있죠. 파운드화 채권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시장 개입을 해서 오히려 채권을 오히려 사고 파운드화를 뿌리고 반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현재 내려가고 그래도 내려가고 있지만은 생각을 해보세요. 채권 역시도 투자자의 심리가 크게 좌우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 모든 게 다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이 모든 게 붕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두려워해서 영란은행에서는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기초통화이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국채 매입을 해야지 대거 확대를 했지만 다시 이제 11월 1일부터는 양적 긴축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모든 악재들이 11월 1일 날에 이제 모여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하락은 11월 1일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제가 오를 때마다 조수 잡으라는 이유가 모든 그 범위 내에서 다 시기적인 게 다 맞들어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달러와 채권이 현재 75조 시총입니다. 75조 시총인데 자, 달러와 채권이 지금 현재 채권이 현재 지금 75조 시총입니다. S&P는 지금 현재 30조 달러 시총입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은 지금 현재 아까 보시다시피 4.2%죠. 4.2% 10년 4.2%죠. 4.2%죠. 4.2%인데 지금 인플레이션은 얼마다? 8.2%입니다. 그죠? 채권 수익률은 금리는 4%, 인플레이션은 8%, 그죠?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죠. 누가 채권 투자합니까, 그죠? 그럼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앉아서 뭐 채권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돈 쓰는 연습이죠. 그래서 모든 이 금융 투자를 조금 하시는 분들, 돈이 많으신 분들은 주식에 6%, 채권에 4%, 64 황금 비율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맞지 않다라고 블랙록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랙록도 얼마 전에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블랙록도 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었던 이유가 아마도 이 채권 시장이 붕괴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와닿아서 이제 가상화폐에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그러면 현재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미 재무부의 부채는 지금 현재 얼마냐? 31조 달러입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죠? 2021년도에는 28조 달러였는데 28조 달러였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연끝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부동산이나 뭐 등등 미국 재무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시장은 바닥이 오기 전에 빠르게 반등한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게 크게 기준금리에 대해서 크게 인상을 못할 것이다. 하지만은 그렇게 크게 상승하기 전에는 뭔가 이 시장에 하락이 와야 된다. 선반영이라고 했죠. 그래서 시장은 바닥이 오기 전에 빠르게 반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23년도에 여러분들이 뭐 전문가들이 23년도에 하락을 한다 했지만은 이게 이제 경기거든요. 초록 색깔이. 그리고 마켓 이게 주식 그 가격인데 이게 선반영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오늘 좀 빠르게 얘기를 좀 드릴게요. 할 얘기가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블랙록이 국채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다. 중앙은행이 과도하게 금리를 올리는 경기 침체를 유발하고 있다. 과도하게 금리를 올려 경기 침체를 유발하고 있다. 이전 영상에서 얘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블랙록도, 그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도 지금 중앙은행이 과도하게 금리를 올려 경기 침체를 유발하고 있다. 그죠? 우리는 국채에 대해 비중 축소 의견을 유지한다.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정통적인 국채 투자가 의미가 없다. 그죠? 이 얘기를 합니다. 그죠? 국채에 대해서 투자할 의미가 없다. 옛날에는 막 금리를 올릴 때 뭐 그럴 때는 국채 뭐 6대 4로 아까 얘기했던 주식 6, 뭐 국채 뭐 4 이렇게 해서 투자하는 게 맞지만 이제 국채도 이제는 썩었다. 약간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중요한 얘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일단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인상하는 게 아니다. 맞죠? 뭐 우리가 10년 전에 짜장면 가격이 2,500원이었는데 뭐 금리를 올린다고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으면 2,500원이 뭐 짜장면 가격이 2,500원이 옵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플레이션 둔화는 시킬 수 있지만 잡을 수는 없다. 최소한 그거라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 거고 그게 명분이지 않을까 연준에서. 그래서 제로 금리 때 2%인 인플레이션 기준을 잡고 이 2% 인플레이션을까지 잡아야 된다라는 명분 하에 지금 계속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제로 금리 때 2% 인플레이션 기준이었는데 지금 현재 금리를 올리고 있을 때 2% 기준을 잡으면 안 된다.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기준을 제로 금리 시대 때 기준으로 맞추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경기 침체가 오게 만드는 것이 연준이나 미 재무부의 큰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대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 미국은 디폴트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피해를 받게 되니까요. 자, 아까 얘기를 드렸죠. 미국 디폴트에 대해서 오늘 본론입니다. 그래서 미국 디폴트가 40년, 50년 주기로 왔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일단은 금리를 인상을 했을 때 인플레가 안 잡혔습니다. 옛날에는 20%까지 올렸거든요. 그 경기 침체가 옵니다. 경기 침체가 오고 부채가 증가하고 디폴트가 왔습니다. 1933년도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193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루스벨트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금거래를 정지시키면서 미국의 첫 번째 디폴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19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8월 15일 날에 달러가 금으로부터 해방되는 날, 그 이후에 오일 쇼크가 나오면서 10년의 하락 주기를 맞았던 미국의 증시 시장을 맞이하게 되면서 경기 침체를 맞이하게 됐고 디폴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달러가 금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너네들 금 가져와도 달러로 안 바꿔줘. 중앙은행이 미국이 약속을 했는데 채무 불이행을 한 것이 디폴트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악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 디폴트 얘기를 했었다. 언제? 2021년도에 10월 달에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사상 첫 디폴트가 온다라고 부채 한도 폐지를 거론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 재무부가 돌아오는 만기 채권 이자를 부채 한도 때문에 지급을 안 해줬어요. 그죠? 이게 디폴트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폴트가 되었는데 의회에 협박을 해서 강제로 부채 한도를 상향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디폴트니까 부채 임시 한도를 높여줘라. 우리 돈 못 갚으니까 그 부채 임시 한도를 높여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가 28조 달러 28조 달러의 부채를 가졌는데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31조 달러가 되었다. 이게 10% 1년 만에 10%가 올랐다. 부채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1년 만에 10% 올랐는데 과연 얘네들이 더 크게 금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래도 가격은 우리가 반대로 간다라고 보면 돼. 선반영이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채 임시 한도를 높여주는 게 우리가 카드 깡을 하고 있어요. 카드를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 카드 한도가 다 돼가지고 이게 돌려막기가 안 되니까 우리가 그냥 카드사에게 전화를 해서 야 임마 내 대통령인데 내가 대통령이에요. 야 내 대통령인데 돌려막기가 안 되니까 내 한도 올려줘. 내 대통령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돌려막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금리까지 올리면서 그러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무슨 지표냐면 주식 시장이랑 채권 가격이 동시에 1926년부터 2022년도의 사이로 동시에 같이 떨어졌던 라인이 1931년도, 1969년도. 아까 얘기 드렸죠. 제가 아까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시기를 1933년도에 루스벨트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통해 금거래를 정지시키면서 디폴트가 왔었죠. 1931년도에. 그리고 33년도에 그리고 1971년도에 닉슨 대통령 8월 15일 날에 달러가 금으로 해방하면서 또 디폴트가 채무 불이행을 하면서 1971년도에 디폴트가 왔었죠. 2년도에. 그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내년에 2023년도에 경기 침체가 오면서 23년도, 24년도에는 디폴트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거기에 딱 맞춰진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 미국의 디폴트가 40년, 50년 주기가 왔다. 23년도, 24년도가 딱 맞물리는 경우다. 그래서 1931년도랑 1969년도와 2020년도가 같이 세 개가 지금
미국의 주식 가격이랑 미국의 채권 가격이랑 같이 동시에 떨어졌던 해가 이 세 번이 물렸다. 이게 디폴트가 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증거이자 자료이다 라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디폴트에 대해서 그래서 이 디폴트가 오기 직전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디폴트가 온다라는 소식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증시시장에 하락을 할 거고 선반영으로, 그러면서 그런 악재들이 들으면서 미국 디폴트가 만약에 터지기 직전에 금리 인하라든지 동결이라든지 양적 완화를 하는 시기가 거기에 맞물리지 않을까. 그 가격적인 것을 묘문으로 봤을 때 제가 비트코인이 아직도 하락이 남았다라는 이유가 차트 상에서도 다 나오지만은 차트상으로도 다 나오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왜 남았는지, 여기 12K 비트코인 12K 그리고 나스닥이 8천 지수까지 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남은 이유가 그거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오늘 비트코인 시장 브리핑 여기까지 어떠한 악재들이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이게 선반영, 2023년도에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뭐 나쁠까 했지만 선반영이 하락은 하겠지만은 주가는 이미 선반영을 한다. 파란 색깔이 주가거든요. 밑에 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선반영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떨어지면 미국 나스닥이든 미국 증시라든지 비트코인이 인생 타점이다. 왜냐하면 다우존스 그때 1931년도 32년도에 그때 맞물리는 그때 해에 경기 그때 침체가 디폴트가 왔을 때 그때 왔을 때 하락이었을 때 여기서부터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한 400%까지 400%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생 타점이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오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면서 딱 한 번의 기회가 오거든요. 40년 50년이면 진짜 살면서 딱 한 번 오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뭐 장에 지금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로서 정말 좋은 기회다. 정말 나는 이런 투자자의 이런 뭐 다른 사람들 회사나 뭐 다른 뭐 사업이나 이런 거를 안 하고 이 코인 시장이나 증시 시장이랑 이 금융 시장에 있는 자체가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이 모든 게 역사 속에 또 하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40년 50년 만에 오는 이런 기회다. 그래서 실제로 다우존스도 이렇게 올랐고, 그죠? 이렇게 많은 상승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마지막 코멘트는 똑똑한 채권 시장과 그러지 못한 주식 시장의 현재이다 라고 말씀을 정리드리고 오늘 비트코인 시장 브리핑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